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럽연합의 제품 디자인 관련법이 아주 크게 바뀐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자,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 일상에 정확히 어떤 뜻을 갖게 될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자동차 범퍼나 헤드라이트 같은 거 교체하면서 아니 부품값이 왜 이렇게 비싸지? 하고 놀라신 적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과 딱 연결됩니다. 네, 바로 그 비싼 수리비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규정이 나왔습니다. 이 법이 자동차 수리비는 물론이고요. 3D 프린팅이나 디지털 디자인 같은 분야까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것들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하나 뜯어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유럽연합이 드디어 디자인법을 현대사회에 맞게 싹 뜯어 고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내놨습니다. 그럼 이유는 도대체 왜 이런 변화를 추진하는 걸까요? 그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부품 시장의 경쟁을 확 열어서 소비자들이 더 싸게 수리할 수 있게 만들고요. 둘째, 수리를 더 쉽게 만들어서 버리는 대신 고쳐 쓰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유럽 그린딜 목표와도 통하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결국엔 더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시장을 만들겠다는 큰 그림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번 변화의 진짜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우리 같은 소비자들과 제조업체 모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리 조항이라는 겁니다. 이 수리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복합 제품이 뭔지 알아야 하는데요.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그냥 자동차나 세탁기처럼 여러 부품으로 조립되어 있고 또 그 부품들을 갈아 끼울 수 있는 제품들을 말하는 겁니다. 위 화면을 보시면 변화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전에는요, 자동차 회사 같은 원래 제조사가 범퍼나 헤드라이트 같은 부품 디자인을 독점했어요. 그래서 수리하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정품만 써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업체들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수리 목적의 부품이라면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그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3자, 그러니까 다른 부품 업체들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칙인데요. 첫째, 부품이 제품 바깥으로 보여야 하고요. 둘째, 오직 원래 모양으로 복원하기 위한 수리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셋째, 소비자한테 이거 정품 아닙니다 하고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투명성이 핵심인 거죠. 근데 이번 개혁이 단순히 자동차 부품 얘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법은요, 물리적인 수리를 넘어서 저기 디지털 세계까지 포함하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이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물리적인 제품을 넘어서 현대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 앱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즉 GUI나 아이콘 애니메이션 같은 디지털 디자인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 3D 프린터로 부품을 막 만들어내는 시대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디자인 파일 공유까지 규제 안에 넣었죠. 게다가 디자인 등록은 더 싸고 간편하게, 반면에 패러디나 비평 같은 창작 활동의 자유는 더 넓게 보장해서 혁신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장에 있는 각각의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각 그룹에 미칠 영향이 잘 보이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당연히 선택권이 늘고 수리비는 저렴해지니 좋고요. 자동차 정비소나 작은 부품 회사들한테는 엄청난 새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반면에 원래 제조업체들은 이제 부품 장사만으로 큰 수익을 내긴 어려워지겠죠. 그러니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거나 뭔가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창작물을 더 쉽고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변화들이 과연 언제부터 우리 삶에 적용되는지 그 스케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변화는 한 번에 확 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수리 조항이 2025년 5월에 먼저 시작되고요. 그다음 2026년 7월부터는 디지털 디자인 등록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2027년 말까지는 모든 EU 회원국이 자국법을 이 규정에 맞춰서 바꿔야 해요.
근데 한 가지, 이미 보호받고 있던 옛날 부품 디자인들은 2032년까지는 봐줍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를 막기 위한 일종의 완충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보신 것처럼 이번 법은 3D 프린팅 같은 최신 기술까지 담아내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죠. 바로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AI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디자인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번 법은 인공지능이라는 다음 세대의 거대한 기술적 도전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넘겨두고 있습니다. 이 빈칸이 앞으로 어떻게 채워질지 지켜보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